2018년 11월 8일 노르웨이의 이지스함이 나토 기동훈련을 하던 중 몰타 선적의 11만 톤급 대형 유조선 솔라티에스호와 부딪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11만 톤의 원유가 해상 유출되어 노르웨이의 해양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가 아니라 황당하게도 침몰한 것은 유조선이 아니라 이지스함이었습니다. 우현 후방 쪽 3분의 1이 찢어졌으며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승조원들은 모두 탈출에 성공했죠. 그래도 결국 이지스함의 선체 95% 이상이 바닷속으로 침몰, 2019년 6월 공식적으로 폐기 처리 결정이 된 사건입니다. 이에 한동안 인터넷에서는 이지스함을 침몰시킨 유조선인 솔라티에스호의 한켠에 이지스함을 격추시켰다라는 상징으로 킬마크가 새겨져 있다는 짤이 돌아다녔었는데요. 이지스함과 충돌하고도 겨우 작은 흠집밖에 남지 않은 유조선은 대한민국의 대우조선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선조기술이 위용을 떨친 에피소드가 되었죠. 이토록 튼실한 대한민국 선박의 내구성이 현재 전세계에서 급증하고 있는 LNG 선의 수요에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 선박 기술의 명성은 비단 유조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군사용 선박 또한 한국의 기술이 환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자동차 시장의 98.5% 이상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내 일본 자동차 점유율인 94%보다 높은 수치이죠. 동남아시아에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지원하기도 했을 정도로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돈독한데요. 심지어 삼성과 LG 등의 브랜드도 일본의 브랜드인 줄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높아지면서 젊은 층에서는 그래도 한국의 브랜드임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수많은 어르신들은 삼성과 LG가 일본 브랜드인 줄 알죠. 이러한 인도네시아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인도네시아 또한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거쳐간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원래 네덜란드의 식민지로서 430년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3년간 지배를 하게 됐는데 지나고 보니 일본의 지배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거쳐간 과정이다. 일본군이 우리를 해방시켜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엉뚱한 인식이 박히게 된 것이죠.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는데 현지 작가가 관련 책을 출판하려고 해도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압력을 넣어서 무산이 돼버리죠. 각종 공항과 항구 등의 인프라 시설을 일본에서 지어줬고 최근에는 각종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일본의 참여를 공식 요청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도네시아조차도 일본에게 절대 맡기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해양군수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그 대단한 유조선을 건조했던 대우조선 해양이 인도네시아에게 1조 원 규모의 해군 잠수함 건조 사업을 따냈었죠. 약 10억 2천만 달러 규모의 1,400톤급 잠수함 3척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전장 61m로 승조원 40명이 탑승 가능하고 각종 어뢰와 기뢰, 유도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8개의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에 의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11년에도 대우조선은 이미 인도네시아에게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판매했었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막상 형 그래도 잠수함은 한국게 낫지 라고 하는 상황. 자칭 전세계 해군력 2위라고 자랑하는 일본의 군사력은 알고 보니 전부 타국의 기술에 의존한 허울뿐인 군사력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인도네시아도 이웃나라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쟁이 국가니까. 와, 대단하네요. 다른 모든 분야들은 일본에게 맡기고 있고 일본의 만행도 정부에서 앞장서서 막아주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겨우 잠수함 의뢰 하나 한국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이렇게 냉대하는 건가요? 일본 잠수함과는 비교가 안 돼.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연합만을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은 선택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제조하고 있는 잠수함이 훨씬 고성능이야. 네. 그 좋은 잠수함 혼자 잘 쓰세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연합만을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라뇨? 역시 일본은 타국의 영해에 침입하여 공격하는 것이 목적인가 봐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의 사재기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사회 불안감을 증가시켜 또 다른 사재기를 만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기존 코로나 대비 전염력이 무려 70% 이상 강한 변종이 출현했고, 이를 공식화하자마자 나라 전체를 봉쇄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재기 등 집단적 이기주의에 자유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백신을 제때 구하지 못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매우 침착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해외 네티즌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내고 있었죠.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조만간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던 영국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영국 시민들과 이를 지켜보던 유럽인들은 즉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중남미 국가들까지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섰죠. 독일 정부는 화물기를 제외한 모든 영국발 항공편을 금지한다고 밝혔고, 프랑스 정부는 더 강력하게 대응하여 도로, 항공, 해상 등 모든 이동수단은 물론 화물 운송까지 제한을 걸었습니다. 거의 몰입되기 직전인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되기 전 영국을 떠나려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지난밤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직전 수많은 승객들이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가기 위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고 보도하는 한편, 유럽을 비롯 전 세계 수십 개 국가 시민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식료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한 영국 시민은 트위터에 새벽 5시 50분 슈퍼 앞에 도착했다는 글과 함께 이미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을 생중계했고, 진열대에 밀가루, 쌀 등이 동난 사진을 올리며 앞서 시행된 필수품 구입 제한이 또다시 시행될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처와 다른 특정 사재기 품목에 대한 증가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기존 1차 위기 당시 의약품과 휴지, 밀가루 등이 주요 사재기 대상이었다면 봉쇄 조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상식량이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처음에 존재하던 바이러스와 다른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국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변종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나온 변종보다 전파력이 높고 면역 체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까지 변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바이러스를 지난 14일 처음 공개한 뒤 나흘 만에 기존 코로나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감염병 전문가 집단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무려 71% 더 빨랐다며 9월에 처음 런던과 켄트에서 발견되었는데 11월에 런던 확진자의 28%가 이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했습니다. 무려 비중으로 따지면 62%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전문가들은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지만 불안감이 증가하는 일은 일단 경계하자고 주장합니다. 일단 백신이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백신으로 딱 한 모양의 스파이크 단백질 항체가 생기는 것도 아니며 다양한 항체가 작용하기에 변이로 스파이크 단백질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것도 아니다. 또한 변이가 있다면 다시 배열을 편집하면 되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페리얼 칼리지의 볼프 박사는 아직 확언하기엔 이르지만 지금까지 관찰된 바에 의하면 이 변종은 매우 빠르게 불어나고 있고 이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새롭게 진행될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는 어른만큼 잘 감염되지 않거나 감염되더라도 전파 감염성이 적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번 변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죠. 세포에 침투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장 학교나 유치원과 같은 시설들을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을 넘어 다른 국가들도 상황이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삶이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11월에는 대표적인 관광대국 스페인에서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해 6개월간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안을 의회에서 가결하자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일어나 경찰들까지 위험할 정도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등 여러 도시에서 발발했죠. 그들은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생각에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동안 시위와 폭동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듯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늘어난 실업자들이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서 푸드뱅크마다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내에 제대로 먹지 못한 적이 있다는 성인이 전체의 13%인 2,700만 명이나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도 쉽사리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대응이 미흡했던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는 있지만 하루 평균 3,000명을 넘나드는 확진자 수와 일본 특유의 확진자에 대한 비판과 편견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불안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튀는 것을 싫어하는 집단주의가 뿌리 깊은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해외로 졸업여행을 다녀왔다가 3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교토산업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캐내려는 전화가 빗발쳤으며 협박 등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었죠. 현재 일본은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이 되면서 사회가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을 견디며 한결같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이에 반응하듯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각자 자신 있는 백신 개발 기술을 꺼내들었습니다. 10수년이 걸릴 백신 개발 기간을 신기술로 단축하게 되죠. 여기에 국제기구, 정부기관, 연구단체들이 마블사의 영화를 연상케 하는 어벤져스급 연대를 하며 이들을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제약회사들은 모두의 바람대로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들로 화답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빠르게 의료인과 고위험군 일반인들에 대한 접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특이한 케이스로 주목을 받습니다. 백신 확보가 같은 수준의 선진국들보다 제때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의 단결력으로 큰 난관을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즉, 상황은 어렵지만 한국이라서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이 없으며 철저한 방역과 시민들의 협력 등으로 잘 관리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백신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시민들이 매우 침착하다는 것, 바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칭찬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선진국들은 발빠르게 백신을 확보하고 이들 중 어느 국가들은 국민들이 2번에서 3번 맞을 분량까지 확보했는데 한국은 초기에 거의 확보를 못했으며 현재 뒤늦게 뛰어들었으나 2분기나 3분기나 돼야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도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조용하게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사회적 거리 등을 시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사재기 등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인데 한국은 코로나 처음부터 이런 사재기가 있었던 적이 없었으며 이런 그들의 행동으로 미뤄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를 바라보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재미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 시민들은 대단하다. 아시아의 다른 선진국들처럼 미리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 난관을 극복하려 하는 모습이 역시 방역 선진국다운 모습이다. 아직 백신의 안정성이 보고되지 않은 현실에서 한국의 판단이 맞는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백신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한국인들은 다른 국가들이 안정적이 되어도 계속 힘들게 버텨야 할 거야. 싱가포르가 한국보다 더욱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백신을 준비해놨어. 백신을 맞을지 안 맞을지 선택하는 것은 준비해놓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없어서 못 맞는 것과 있어도 선택적으로 안 맞는 것은 다르잖아. 한국은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백신 구매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미국, 일본, 호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런 부분을 몰라서 먼저 구매한 것일까? 하지만 한국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어떻게든 버티며 이 난관을 헤쳐나갈 거야. 한국의 현 상황에서 사재기 등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문화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야. 그들과 같은 상황의 다른 국가들이라면 분명 난리가 났을 텐데 침착해. 믿어보자. 그들의 능력. 우리는 3억 개 이상 확보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니 스스로를 너무 믿는 것은 좋지 못해. 이상 간추린 해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능력과 의식에 대한 자부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힘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이해할 줄 아는 모습으로 어느 나라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상황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지라도 서로를 믿으며 빠르게 극복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한 해 동안 이슈트래커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구독자님들의 희망찬 2021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